네, 우리 세법 2부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2번.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번. 수취인 부재 중으로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4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등 수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자, 우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는 유치송달 사유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2번.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정답은 4번이고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만 됩니다. 자, 1번 천재지변, 화재, 서류 압수, 영치, 신고기한 연장 사유고요. 3번. 국세기본법상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1번. 세법을 해석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번. 세법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소급 과세할 수 없습니다. 소급 과세 금지. 3번. 자, 3번이 소급 과세 금지고요. 4번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회계인율을 존중해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4번.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산할 때. 2번.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급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 신고할 때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5번. 납세 의무 확정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1번. 납세 고지의 사유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다시 계산이 됩니다. 2번. 국세 납세 의무는 세금 납부하면 즉시 소멸하고요. 3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우리 신고할 때 확정이 됩니다. 신고 과세 제도이고요. 4번. 국세 징수권인데 우리 10억 국세는 10년입니다. 10년. 5억 이상은 국세는 10년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6번.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 의무가 없는 자. 자, 이번에 우리 과점주주, 3번 법인, 4번 법인인데 사업 양도인은 2차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 양수인이 2차 납세 의무가 있고요. 정답 1번입니다. 7번.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 또는 과대 환급받은 경우. 자, 1번. 신고해야 할 과표에 미치지 못할 때. 2번.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해받을 때. 4번. 원천징수 의무자 정산 과정에서 불완전한 신고를 했을 때. 1, 2, 4번은 자수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3번은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후발적인 경정청구 대상. 최초 신고에서 과세표준 근거가 된 거래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경정청구 사유입니다. 8번.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는 것. 정답은 1번이죠. 일반적으로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 물론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나머지 체납, 가산금, 강제징수비, 납부기한 전 징수 이런 것들은 동의하지 않아도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기한이 규정된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해서 체납된 국세는 납세자의 동의 관계없이 강제로 충당 가능합니다. 문제 9번.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가산세는 우리 세법 규정을 위반한 자. 2번.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세목에 해당됩니다. 법인세 관련되면 법인세 관련된 가산세는 법인세. 소득세 관련된 가산세는 소득세. 3번.
혹시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감면된다.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부분은 감면이 안 되는 거죠. 10번 조세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조세 불복 대상은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한 권리나 이익에 침해당했다면 조세 불복할 수 있습니다. 2번 우리 국세기본법상 심사 청구에도 집행의 효력에는 지장받지 않습니다. 즉 집행은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 청구는 별도로. 왜냐하면 집행 정지가 된다면 누구나 이런 조세 불복을 신청할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행정 집행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납세 보증인, 우리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납세 보증인도 가능하고요.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에 불복 청구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해관계인도 우리 불복 청구 가능합니다. 11번 납세자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1번 세무공무원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 권리 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주어야 되고요. 교부해야 되고요. 2번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질병으로 조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3번 납세자는 세무사로 하여금 이 세금뿐만 아니라 조세 범칙 조사도 포함한 모든 세무조사대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뭐 특정은 되고 특정은 안 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4번 세무공무원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3번입니다. 소득세 12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2번 거주자는 국내 소득, 국외 소득. 우리 무제한 납세 의무자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서 납세 의무가 있고요. 4번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국외 근무 공무원은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나라 공무원은 우리나라 영토에서 근무하는 거로 보아 국내, 국외,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한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13번 납세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소득세는 주소입니다. 주소자는 것이 원칙이고요.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 3번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4번 혹시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주된 사업장. 4번이 틀렸고요. 14번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 1번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익. 이걸 우리가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부르죠. 비영업 대금 이익은 이자 소득입니다. 대금업을 즉 영업을 금전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이익은 사업소득이고요.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사업 관련된 소득입니다. 15번 배당소득 수입 시기에 하는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지급받은 날. 2번 기명 주식,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일입니다. 3번 합병은 합병 등기일. 4번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은 결산 확정일이 수입 시기이죠. 정답 4번입니다. 16번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사업소득 중에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습니다. 2번 지상권 설정인데 공익사업 관련된 것은 기타 소득, 공익사업 관련 없는 것은 사업소득이고요. 정답 2번입니다. 사업소득 계산할 때 대표자 본인 급여는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
법에 정하는 일정한 농가 부업 소득은 비과세. 1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7번 소득 금액을 추계, 경정하는 경우 증빙서류에 의한 추력으로서 수익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 1번 우리 특이하더라도 고정자산 임차료, 재고자산 매입비용, 종업원 인건비 이 세 가지는 입증 자료가 있으면 우리 기준경비율로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유형자산은 재고자산의 매입비용 가능한데 유형자산 임차료만 가능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18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 자, 1번 근로제공으로 받는 급료 상여. 2번 법인 주청결의로 상여받는 소득. 4번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인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 가령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액. 4번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로 처분된 금액은 기타소득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9번 문동의 씨의 2002년 기속자료입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될 금액은 소득세는 얼마인가? 전부 다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로 가정하고요. 자, 다른 경비는 없는 걸로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우리 계약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에서 대체된 손해배상금은 자, 이런 부분은 원천징수 할 수가 없겠죠. 처음부터 원천징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인데 원천징수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2번 고용관계 없이 받은 강행료. 우리 인적 용역은 최소 60% 의제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은 40만 원. 원천 징수 금액은 40만 원 곱하기 20%. 기타 소득 금액 20% 8만 원이 되고요. 자, 3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가. 자, 이거는 양도소득에 등장.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니까 처음부터 제외. 정답 1번입니다. 20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것은 1번 지상권 양도, 2번 토지 양도, 4번 상가 양도. 정답은 3번인데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 선고, 부도 나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서 처분에 하는 거니까 특별히 양도소득세 면제하자, 비과세하자. 정답 3번입니다. 21번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장애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나이 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 중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우리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 둘 중 큰 거를 적용합니다. 즉 중복이 되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2번 기본공제 대상 여부 판정은 원칙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상에 따릅니다. 다만 장애가 치유됐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전날 기준으로 하고요. 4번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소득 요건 충족하면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22번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1번 요거는 개정된 내용으로만 기억할게요. 2023년 개정된 내용으로 기억하겠습니다. 8세 이상. 2번 자녀세액공제는 손자, 손녀는 제외합니다. 3번 한 명의 경우에 15만 원. 자, 혹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첫째이면 30만 원 공제합니다. 23번 소득세법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신규 사업자는 중간연합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에는 사업소득이 없으니까. 2번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때는 버립니다. 3번 중간연합세액이 100만 원이 아니고요.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중간연합에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입니다. 24번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2월 공제가 가능하고요. 2번 천재지변으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 상실하는 경우에는 재손실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3번 재손실 공제는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4번 거주자의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 거주자의 이제 국내 소득이든 국외 소득이든 근로소득 있으면 전부 다 근로소득세액 공제 적용합니다. 즉 국외 근로소득, 국내 근로소득 구분하지 않습니다. 25번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제도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 1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 확정 신고할 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2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5일부터 한 달 연장되는 거고요. 3번 혹시 세무사가 자신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되면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세무사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 됩니다. 자기 걸 자기가 하는 거는 아무래도 검증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규정이 있는 거고요. 4번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페널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6번 국세기본법상 부가제척기간. 자, 우리 세목이 별도로 없는데 법인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법인세. 그래서 여객거래 제외한 우리 무신고는 7년입니다. 7년. 자, 법인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7번 국세기본법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는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죠. 정답은 90일입니다. 28번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의 실제 소요 여비를 받는 대신에 해당 사업제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월 20만 원입니다. 연간 240만 원. 29번 기장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론에 들어갈 숫자. 기장세액 공제는 20%죠. 20%. 100만 원 한도 내에 20%. 30번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2월 결손금 15년입니다. 15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는 타소득에서는 공제 불가. 오직 15년까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정답 15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3회 세무회계 2급 세법 2부 기출문제 특강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